네. 이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27인치 모니터고요. 양쪽 끝에 있는 모니터는 24인치 모니터입니다. 근데 모니터의 크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쪽 끝이 딱 들어맞게, 그리고 여기 끝에도 딱 들어맞게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이번 강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AMD 트리플 모니터 쓰게 하는 IP니티라는 기능 아시죠? 그런 걸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 모니터, 세 종류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IP니티 연결하지 않고 그냥 소프트 T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뭐 여기 보면 TV 화면으로도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카메라 이 화면으로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이 잘 맞죠? 인치가 틀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 한국에선 이거 자세하게 설명한 이 기능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건 별로 없고, 외국 사이트 어떤 유저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안 쓴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어떤 버그였냐면요, 버그가 맞아요. Alt 탭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버려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운된 게 아니에요.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Alt 탭은 뭔지 아시죠? 게임이 실행하는 도중에 인도 바탕화면 나가는 거예요. 게임은 계속 실행되고. 이거 마찬가지로 소리 들리죠? 계속 게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운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석 관리자를 띄워가지고 게임을 선택한 다음에 전환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문제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석 관리자가 여기에서 뜨지 않고 여기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렇게 딱 됐을 때 바탕화면에 Alt 탭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팀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바탕화면 나왔을 때, 이럴 때 자석 관리자를 불러오려면 다 아시다시피 컨트롤 Alt 델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자석 관리자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시작이 돼봤자 뭐예요? 여기 가운데 자석 관리자가 있는데, 그럼 자석 관리자를 여기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옮기냐면요, 키보드에 윈도우 시작키 누르는 키보드 아시죠? 컨트롤 Alt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 그거 누르고 시프트 키도 계속 동시에 누르고, 그러면 윈도우 키랑 시프트 키 동시에 누른 채로 화살표 오른쪽을 딱 누르면 여기에 있던 자석 관리자가 지금 여기로 옮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전환을 눌러가지고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Alt 탭 눌러가지고서 했어요. 근데 무슨 스팀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이게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바탕화면을 가려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버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사소한 버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키를 알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스팀 메시지가 왔는데 스팀 메시지 보고 싶어요. 다 끄지 않고. 그러면 이게 스팀 메시지로 치면 전환을 누르죠. 그러면 이게 스팀 메시지인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키 시프트에서 하면 스팀 메시지가 또 여기로 옮겨졌죠. 그 스팀 메시지를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윈도우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는 이제 왼쪽 한번,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갖고 다시 왼쪽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여기에 스팀 메시지가 이렇게 딱 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네이트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 메시지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LFS를 실행한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양쪽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졌고,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끝이 경계선이 맞아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캠코더로 확대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정도로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스마트폰으로 속도 나오는 건 기어 바꾸는 타이밍, 그리고 지금 기아가 몇 단인지 이거 나오게 하는 어플 사용법은 다음 강좌에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이스 07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USB 10인치 모니터로 이런 기어랑 속도 정보, 그리고 그런 과열 정보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도 다음 강좌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맞추는 걸 먼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요. 네, 이제 프로그램 설정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서 해상도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해상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먼저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연결해야겠죠. 3개를 연결한 다음에 IP니티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세 개만 연결을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화면을 바탕화면으로 불러오기로 해놓고 양쪽 끝을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할 거는 27인치 모니터 가운데 놓고 양쪽 끝은 24인치 모니터를 넣고선 칼같이 양옆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양옆에 있는 24인치 모니터도 그렇게 옛날 게 아니기 때문에 풀 HD 해상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440, 900으로 맞췄습니다. 1440, 900으로 맞춰야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되면서 칼같이 맞춰집니다. 이걸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렇고, 지금 강제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27인치, 24인치 모니터 연결시켜서 붙여가지고 칼같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운데 FHD, 양쪽 끝에는 1440, 900으로 맞추면 됩니다. 더 작은 모니터를 쓰시면 본인이 한번 제 강좌를 다 들어보신 다음에 실험하시면서 하나씩 계산해가지고 맞춰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양쪽 끝이 24인치, 24인치인데 크게 양쪽 틀려요. 근데 아까 동영상에 본 거는 좀 칼같이 맞춰졌죠. 그게 제가 이따가 캠코더 녹화해서 보여줄 건데 조금 뒤로 당기면 됩니다. 원근감 있게 좀 뒤로 당기면 칼같이 맞춰집니다. 그렇게 좀 이들 있게 해가지고서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운데 FHD 27인치의 경우, 그 양옆이 24인치를 쓸 경우 1440, 900 해상도, 여기도 1440, 900 해상도, 이걸 똑같이 이렇게 딱 맞춰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도를 그렇게 맞춰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올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는 복사해가지고 웹페이지 주소에다 붙여넣기 해서 보여주는 건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 올리고 블로그까지 올리면 그냥 링크만 딱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딱 나올 겁니다. 거기서 뭘 받으시냐, 단넷 그 1.0이라는 거 있죠. 여기 링크는 여기는 클릭하면 받을 수 있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가지고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서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압축 파일이 받아질 거고, 이건 컴피그 툴, 그러니까 설정 툴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설명이고, 그 다음에 받으셔야 될 거는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32비트가 나쁘다, 64비트가 더 좋다 해서 무조건 64비트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OS가 인도칩 64비트라 하더라도 레이싱 프로그램이나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32비트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반드시 32비트를 받으셔야만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됩니다. 무조건 64비트 받으면 무슨 레공 07이든 LFS든 32비트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 아시죠? 뭐 32비트 프로그램이 윈도우 7에서 많다는 거. 그러니까 32비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새롭게 무슨 비행 시뮬레이션 레이싱이 나왔는데 64비트 전용이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64비트 이걸 받으셔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할 거는 LFS랑 레공은 32비트니까 이걸 받아가지고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이렇게 받아진 거고요. 둘 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압축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압축 푸는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알파, 그러니까 소프트 TH208 베타 알파 버전 해가지고선 그 게임 폴더에다가 메인 폴더에다 복사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선 복사를 한 거고요. 원본인 저는 그냥 미리 혹시나 해가지고 원본을 백업을 해놓은 거고요. LFS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LFS 메인 폴더에다 복사를 하시고요. 돌리고자 하는 게임 메인 폴더에다가 이것을 무조건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아무 데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압축분이 설정 툴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선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1440, 900, 1280, 80, 1080 그리고 1440, 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FHD,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바탕화면 맞춰놓은 거 다시 한번 바탕화면 볼까요? 이거가 소프트 TH를 돌릴 때 이렇게 해놓고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대로 맞춰서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먼저
메인 모니터, 그냥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여기 똑같이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도 입력을 하시고 헤드 1는 1440900으로 입력을 하시고 헤드 2도 여기 눌러가지고 144090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해놓은 파일을 지금 불러와 보겠습니다. 미리 설정해놓은 파일을 불러온 건데 이거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않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도 이 게임이 설치된 메인 폴더에다가 이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LFS도 거기다가도 이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먼저 이 압축이 풀어진 이 파일을 게임 메인 폴더에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툴을 열어가지고 설정 툴에서 설정한 설정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시면 됩니다. 저장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공07 같은 경우는 그 컨피그 파일이 따로 있죠. 어디냐면 지금 이걸 실행을 한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설정 파일이 뜨는데 여기서 지금 이 해상도랑 똑같이 맞추세요. 지금 각자 그래픽 카드가 뜨지 않고 갑자기 소프트 TH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게 딱 뜰 겁니다. 그러면서 48800 1080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60Hz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OK 딱 누르면 적용이 이제 된 겁니다. 그 LFS 같은 경우는 게임 메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해상도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유격이 거의 엄청 얇은 그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그 유격이 없는데 여기 검은 베젤이 유격이라고 베젤이 커가지고선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기 옆에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왼쪽이라고 써져 있죠. 왼쪽에서 뭐 5cm 벌어져 베젤 간격이 50cm는 아닐 거고 아무튼 50만큼 벌어져 있다 하면 이 정도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 여기에는 화면이 표시 안 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맞춰질 겁니다. 여기 자동차 옆에 그 기둥 같은 거를 이렇게 모니터 좀 떠트려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데 지금 헤드 1이고 헤드 2고 그 헤드 2니까 헤드 2의 왼쪽이니까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실 때 만약에 이 모니터 뒤로 멀리 떠트려 나가지고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뒤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요. 다른 데를 클릭을 해보면 해상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해상도 바뀌죠. 14790으로 그 저장을 하시고 다시 또 컴피그 들어가셔가지고서 게임의 설정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해상도를 찾아서 설정을 하셔야 그때서야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원근감이 이렇게 바깥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 뒤쪽으로 미는 것을 이제 캠코더로 녹화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크기를 어떻게 맞추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풀 HD로 해상도를 맞췄는데 여기는 좀 낮게 1440900으로 맞췄고 여기도 1440900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냐면 뭐 게임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창을 그대로 옆으로 놓으세요. 그러면 양쪽 끝이 맞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모니터가 똑같이 기가 막히게 딱 붙었을 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근감을 활용해가지고 모니터를 조금 뒤로 당기면 되잖아요. 뒤로 당기세요. 여기도 조금 뒤로 당길 때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윙크 하고선 뒤로 당기면 됩니다. 그럼 원근감 딱 맞춰져 가지고서 이 줄이 칼같이 쭉 맞춰지면 그때 게임을 실행하면 됩니다. 굳이 게임 실행해 가지고서 이거 보고서 맞추지 마시고 이걸 딱 띄워놓고 조금 모니터를 뒤쪽으로 미세요. 이걸 뒤로 미세요. 그러면 이게 맞춰질 것입니다. 이게 16대 9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6대 9로 이 화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힘없이 쭉 나오는지 어떤 모니터 같은 경우는 1600, 900에선 여기 꽉 채워져요. 근데 여기서는 1600, 900으로 하게 되면 여기 위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니터 제조사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둘 다 1440, 900, 27인치에서 줄여줄 수 있는 대략 크기가 비슷하게 줄여줄 수 있는 해상도가 문제없이 돼가지고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볼펜을 표시를 하세요. 저는 그냥 아예 여기는 지워진 건데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뒤에도 이렇게 볼펜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데도 잘 보시면 이런 데 표시해놨고 여기도 좀 표시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표시를 해가지고 딱 맞추면 됩니다. 나중에 이 움직이는 모니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다가 좀 땡겨가지고 코딩을 하겠죠.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레이싱 할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맞추고 볼펜 눈금 이런 거 맞추고 여기도 표시되어 있는 볼펜 눈금으로 여기 양쪽 끝을 이거 맞춰가지고 딱 해서 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원근감으로 떠트려 놓는다 해도 한 이 정도 떨어져 있죠. 원근감 있게. 여기도 한 뒤쪽을 좀 밀게 떠트려 놨습니다. 이거 베젤이 얇아가지고선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각자 모니터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